저희가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아주 긴 그리고 큰 수익률을 줄 수 있을 만한 섹터,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섹터는 바로 이 사이버 보안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앵커님이시자 전략팀장께서도 늘 강조를 하고 계셔서 이걸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자, 미래 산업의 필수 정보 보안에 투자하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쪽엔 관심은 있는데 단어라든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고 네. 너무 좀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라 네. 사실 좀 어렵죠. 궁금한 건 많지만 또 예. 이게 질문 드리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탈세계화, 그리고 프렌드 쇼어링,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버 보안이 어쩌면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탈세계화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쪽이 사실은 사이버 쪽이지 않습니까? 정보? 뭐 지금 예. 이 시간에도 좀 해커들의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지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탈세계화가 더 가시화가 되고 더 본격화됐는데 이 사이버 보안 쪽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양쪽이 다 있다 이렇게 양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을 네. 중심으로 봤을 때 하루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162만 건 정도 됩니다. 162만 건이요. 네, 이게 하루 평균이고요. 하루 평균. 전 세계적으로. 아니, 한국에서 우리 하루 주요 우리나라에만. 공공기관만 우리나라만. 162만 건입니다. 아. 이건 국정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직접 예.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공격의 대부분은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오고요. 요새 이제 이란, 파키스탄에서 오는 공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우리나라에 곧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공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범인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을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보안 장비는 내가 못 믿겠다. 아. 그래서 이제 공급망 보안하고 이게 또 엮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중국산을 배제하는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적대시하는 국가의 어떤 보안 제품은 좀 터부시하는 그렇죠. 이런 움직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 보안의 중요성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옆 나라인 일본 네. 다른 면에서 이렇게 기술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게 정보 보안 때문에 네. 정보 보안 때문에 오히려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네. 이번에 코로나 때에도 정보 집계나 대응이 늦었던 게 일일이 다 수기로 하고 전화로 하고 팩스로 정보 받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처리가 바로바로 되는 우리보다 늦어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회복도 더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일본의 로봇 업체인 환학이라는 네네. 업체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학이라는 업체가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봤더니 거기는 뭐 팩스 쓰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이메일 안 쓰고 그냥 전화 통화하고 뭐 이래서 이제 화제가 됐죠. 예. 실제로 예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 사태가 있었죠. 맞아요. 그때 실제 타자기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컴퓨터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을 쓰면 예.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를 쓰는 것보다는 뭐 해킹 위협에서는 좀 안전할 수가 있죠. 누가 옆에 와서 내 가방을 뒤지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예. 우리가 요새 뭐 산업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 예. 뭐 웹3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데이터 활용을 못하는 나라는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뒤처져, 예. 그래서 데이터 활용 및 보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니까 예. 요새는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진 거죠. 최근에 이제 정보 보안과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하루만 하더라도 160만 건이 넘게 공격을 받으니까 그에 대응해서 기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약간의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업계의 큰 레짐이나 프레임이 바뀐 게 클라우드화 되는 부분들. 예전에는 우리 개인 컴퓨터 쓰면 거기에 공격을 했는데 이제 클라우드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어떤 기술의 어떤 방어력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들어오는 기술이 또 블록체인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여쭤보면 국내 정보 보안 기술이 이러한 뭐 최근에 트렌드가 뭐 클라우드와 블록체인을 통해서 뭐 정보 보안 기술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 정보 보안 기술 내에서도 좀 약간 좀 잘하고 있는 쪽은 또 어디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언론을 보면 매번 뭐 뚫렸다. 맞아요. 뭐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단어만 나오니까 야, 우리나라 실력은 형편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냥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보자면 우리가 이제 해커들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데프콘이라고 하는 데프콘. 대회고요. 역사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네요. 30년 역사 동안에 아시아 국가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초이자 또 유일하게 2번을 우승했던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안 실력은 굉장히 뛰어난 나라다. 그런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IT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터넷 사용량이라든가 어떤 인터넷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켜야 될 곳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켰으면 좋겠으나 162만 건, 매일 터지는 162만 건을 다 막아내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안 기술이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우리 업체 중에는 우리 뭐 이렇게 시장 동향 조사하는 것 중에 가트너지라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뭐 세계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분야를 보면 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접근 통제라고 그래서 NAC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전 세계로 봤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알아야 또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가 맞습니다. 있어서요. 네.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 방지다. 그러면 뭐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커 너무 커요. 보이죠. 너무 커요. 그런데 예. 우리가 정확히 이제 제품명을 얘기하자면 예. 뭐 DLP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DLP 솔루션? 데이터 리키지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유출을 뜻합니다. 아. 그다음에 P는 이제 프로텍션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DLP 솔루션 분야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는 탑 레벨이다 이렇게 일등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접근 제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제가 NAC라고 예. 해서 NAC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 누가 들어왔는데 방송사 네트워크에 또는 저 무선 공유기 장비에 아무나 막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제하는 장비가 NAC, NAC이라는 장비고 모든 회사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세계 탑 5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LP 솔루션이라든지 낙 장비를 만든 회사를 찾아야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기술이 제일 뛰어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입니다. 북한. 뭐 북한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꼽을 때 뭐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꼽고 있죠. 북한,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IT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프렌드 쇼어링을 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또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국 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또 선제 조건은 생산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설비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동화 설비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게 로봇이고 로봇에 또 우리가 보통 보면 IT 기술이 접목되다 보니 그게 또 결국 또 보안에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프렌드 쇼어링이 더 강화되고 탈세계화가 강화될수록 로봇을 더 쓸 텐데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 공급망 보안이라는 게 답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에 뭐 중국 장비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럼 백도어가 숨겨져 있다라는 기술적인 증빙 자료를 다오라고 요구를 하면 미국은 그런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이런 백도어 논란, 공급망 논란이 생기면 네.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적 증거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또는 어떤 국가 간 어떤 대결 이런 거에서 그냥 어떤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업체들이 이런 어떤 공급망 보안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첨예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건 그냥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보안성 평가, 검수를 해주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같은 걸 보실 때 또는 그 기업을 보실 때 우리가 보통 뭐 ISO 인증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SO 국제 표준에 따른 인증을 얼마나 많이 획득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이런 어떤 공급망 보안 논란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 해당 기업을 투자하라고 하는 권유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톤이라는 회사 아세요? 아톤이요? 네. 오, 아니요, 몰라요. 네. 요즘에 이런 사이버 보안이나 애플페이 관련해서 각광을 받는 기업인데 패스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상에서 네. 결제하잖아요. 네. 그때 통신사들이 다 이 패스 하나만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데 그때 이 모든 수익을 아톤이 가져가는데 그래요? 이것도 광의 의미에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좀 전에 아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기업 얘기는 사실 잘 안 하는데 예. 역시 이게, 해주십시오. 요새 좋습니다.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실제로 어떤 연설을 하면서 예. 제로 트러스트란 용어만 11번을 사용했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장비를 갖고 업무를 봐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출입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모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어떤 어떤 사전 차단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라. 이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사용자 인증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사용자 인증 기술. 왜냐하면 어디서 접속하든 간에 이 사람이 예. 우리 직원이 맞는가 아닌가 예. 누군가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톤이라는 업체가 그 사용자 인증과 관련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제로 트러스트 시대에 좀 뭐 맞는 수혜를 받을 기업이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괜찮은 아이디어 와, 같아요. 역시. 저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예. 내가 나인 거를 인증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아까 이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거는 일단 ISO라든지 국제적인 표준에 준하는 어떤 획득이라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그 회사나 그 기술은 조금은 뭐 보증이 된다? 네. 아니면 좀 괜찮다? 이렇게는 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네요. 기왕 기업 얘기해 주신 김에 사용자 인증과 관련해서 떠오르신 혹시 기업들이 몇 개 있다면 조금 듣고 마무리를 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요. 일단은 뭐 예. 사용자 인증 관련해서는 예, 뭐 예.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아까 제가 가트너지에 뭐 이렇게 네. 언급됐던 기업들이 있다. 네. 뭐 그건 뭐 가트너지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거기 나오는 기업들이 예. 예를 들어 아까 DLP 솔루션 관련해서는 예. 이제 소만사란 기업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2번 연속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소만사. 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소만사란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라는 낙장, 네트워크 예. 접근 제어 NAC. 기술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지니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예. 있습니다. 거기는
낙과 관련해서는 세계 탑5 안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니언스도 상장사고 네. 소만사는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저희가 투자로 권유하는 내용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확인을 역시 했기 또, 때문에 네.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좋아요. 전체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것 네. 하나하나 잘 챙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의외의 또 이런 어떤 성과를 거둔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이 분야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로봇 분야와 맞아요.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서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